과도 특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 직류 또는 교류 전원을 인가할 때 특정 노드의 전압, 부품의 양쪽 단자 사이 전압, 부품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파형 등을 관찰하면서 분석하는 것이 과도 특성의 분석인데, 다음과 같은 그림 2.9의 RC 회로에서 이것을 피스파이스에서 과도 특성 분석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때 이게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냐면, 회로의 입력에 어떤 신호가 인가될 때 회로에서 원하는 노드의 전압 또는 특정 부품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 관찰을 할 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림 2-9에 나타난 저항 R1과 커패시터 C1으로 구성된 회로는 앞으로 배우고 실험할 회로입니다. 이 회로에 대한 분석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고 파형을 그려보거나 라플라스 변환과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전달함수를 구해 크기와 위상을 분석하는 방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먼저 입력에 인가되는 신호 V1이 사인파인 경우 커패시터 전압 VC 크기와 위상지연 자체만을 관찰해 보기 위하여 과도 특성 분석 기법을 사용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회로를 피스파이스로 한번 측정하여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아캐드에 좀 보기 쉽게 설계하기 위해서 이 회로의 모양을 바꾸어 주었고, 이 회로를 오아캐드에다 설계해서 피스파이스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그림 2-10 회로도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도의 전화번은 직류 전화번이 아니라 V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파형을 내주는 그런 전화번을 생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명칭은 V스팀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항 하나가 필요하고 커패시터는 C라고 입력하시면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접지를 추가적으로 2개 연결해 주시고 와이어를 다 이어줍니다. 이때 사인 파형을 주려면 조건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 요 V1에 오른쪽 클릭, 이렇게 점선 표시가 된 이 V1을 오른쪽 클릭하시면 Edit Piecepiece Simuluu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밑에 이 전화번의 그 스타일을 설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창이 뜹니다. 저희는 이 창에다가 V사인이라고 입력을 하고 사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오프셋 밸류에다 0을 입력하고 앰플리튜드 진폭은 1로 줍니다. 그리고 헤르츠는 1kHz를 입력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해주고 OK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주기가 1ms인 사인파형이 이렇게 계속 교류 신호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X를 누르고 저장을 해서 스키매틱에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 사인 전화번에 저희가 등록한 그 사인 파형이 출력됩니다. 그러면 저항은 100K 옴으로 주시고 커패시터는 0.001 마이크로 단위를 줍니다. F는 생략합니다. 원래는 마이크로가 U가 아닌데 마이크로 기호를 컴퓨터상에서 쉽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영어 알파벳으로 U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측정할 구간은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저항에. 이것을 구분해주기 위해 와이어에 명칭을 붙여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A를 붙여주고 첫 번째 볼테이지에 A라는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두 번째 볼테이지 마커에 B라는 와이어 명칭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설계에 대한 준비는 끝났고 왼쪽의 회로도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똑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그래프의 파형을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값을 설정해주고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류 특성 분석으로 되어 있는 저 아날로시스 타입을 저희는 이제 시간 영역인 과도 특성 분석으로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이 런투타임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0초부터 몇 초까지 보여주냐는 그런 칸인데 저희가 사인파의 그 속도를 1kHz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 그 사인파가 한 주기를 하는 그 시간은 1000분의 1인 1ms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파를 10개를 관찰할 수 있는 10ms로 저희가 런투타임을 설정을 해서 이제 파형을 관찰하면 되고, 그리고 이 맥시멈 스텝 사이즈라는 건 저희가 이 사인파 하나에 대한 이 스텝을 몇 개를 줘서 이 사인파를 만드느냐라는 칸인데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이즈 값이 너무 작아서 그 약간 톱니파처럼 파형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사인파를 출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사인파스럽게 만들기 위해 0.01ms를 주어서 스텝 사이즈를 100개 정도로 이제 사인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결과를 보면 초록색 파형이 VA, 빨간색 파형이 VB, A, B의 알파벳은 와이어에 걸려있던 와이어 네임을 뜻하는 알파벳이고요. 초록색 사인파를 보면 최초로 입력 주었던 입력 사인파인데 빨간색 사인파를 보면 크기가 줄고 약간 시간이 지연되면서 밀려있는 그런 파형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줄어든 건 저항에서 전압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크기가 줄어들었고 커패시터는 약간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충전이 되는 동안 시간이 지연되면서 딜레이가 되는 현상으로 점점 밀려나는, 즉 위상이 바뀌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RC 회로를 통해서 크기가 조절되고 위상이 바뀌는 파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과도 특성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예제 3번과 4번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3번입니다. 앞서 직류 특성 분석에서 전압값의 변화에 따라 클리퍼 회로를 관찰하였는데 이번에는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클리퍼 회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12를 보면 전에 보았던 클리퍼 회로랑 전압원만 다르고 나머지는 그대로의 구성입니다. 전압을 사인파형으로 입력시키는 것에 숙달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과정을 빠르게 반복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그림 2-12 클리퍼 회로를 같이 한번 천천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파를 인가하기 위해 V스팀 전압원을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생성될 저항을 생성해줍니다. 저항 오른편에는 다이오드를 하나 생성해주며 VDC를 그 아래 생성해줍니다. 접지를 2개 생성함으로써 소자와 기본 연결 구조에 대한 설계는 끝냈습니다. 각 와이어를 다 연결을 했고 각 값을 인가해줍니다. VDC엔 5V, 저항엔 1옴, 그리고 V스팀에 사인파를 인가해주기 위해 설정에 들어갑니다. 네임은 사인으로 하겠습니다. 사인파의 설정을 체크해준 뒤 진폭은 10V, 헤르츠는 1kHz로 설정해줍니다.
다음 이 설정을 저장한 다음에 회로에 적용을 시켜서 모든 회로가 설계가 되었고, 이제 이 회로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바이어스 포인트에서 트랜전트 특성으로 들어가 줍니다. 10ms가 나오는 이유는 사인 파형이 이제 한 주기가 1ms이기 때문에 총 10개의 사인 파형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해 주었고, 한 주기의 사인 파형을 100번의 스텝의 사이즈로 주기 위해서 0.01ms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설정이 끝났고, 제가 보기 위한 값을 마커로 체크해 줍니다. 체크 값이 어디에 되었는지 알기 위해 와이어 네임을 A와 B로 각각 주고, A는 입력 전압, B는 다이오드의 전압을 측정하는 마커를 찍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VA는 입력 전압을 의미하는 그래프이고, VB는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입력 전원을 제거를 한번 해보고, 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회로가 순방향 바이어스로 흐를 때 이 다이오드의 방향도 순방향 바이어스랑 동일한 방향이기 때문에 0.7V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B에 찍히는 다이오드의 전압은 0.7V만 찍히게 되는데, 그 아래에 있는 VDC가 플러스 전압 쪽이 위로 향해서 이 다이오드에 5V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0.7V만 가지고 있던 이 다이오드의 전압은 5V가 플러스 되어 5.7V로 이제 그 전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형은 보이는 대로 5.7V 부근에서 깎여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파형을 관찰할 수 있고, 이 V스팀의 사인 전압 파형이 이 역방향 바이어스로 걸릴 때는 접지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다이오드 밑에서 올라올 때 이 다이오드 방향과 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에 다이오드한테 모두 차단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방향으로 걸리는 전류는 모두 바이어스한테 그대로 전압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입력 전압만큼 이 역방향 바이어스가 모두 다 걸린 이 파형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 바이어스는 전부 다 차단당해서 이렇게 모든 전압이 출력이 되었고, 순방향 바이어스에서는 이제 통과된 만큼을 제외한 전압이 다 출력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5.7V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예제 3번에서 이어지는 예제 4번을 마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12의 회로에 대해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직류 전압원 V2의 전압을 2V에서 12V까지 2씩 증가를 시키면서 V2의 각 전압에 대해 예제 3의 실험을 반복하시오. 모의 실험을 다 수행한 후 그림 2-12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의 회로에서 다이오드 아래의 VDC 전압을 2V로 낮춘 뒤 2V에서 12V까지 2V씩 증가를 시키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V를 진행을 하면 입력 전압은 초록색 전압이고, 입력 전압은 잠시 제외시켜 주겠습니다. 빨간색 전압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 전압이 왜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형을 보면 이제 이 B 구간에서 찍히는 파형인데,
여기서 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에 대한 파형인 거고, 이 입력 사인파 전압에서 순방향 바이어스와 이 다이오드 바이어스가 일치를 하면 다이오드는 0.7V를 제외하고 다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0.7V가 이 비측정 지점에서 전압이 찍힐 거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있는 VDC 전압이 없으면 아마 이 순방향 바이어스 쪽에 전압은 0.7V만 찍힐 겁니다. 하지만 이 VDC의 2V의 전압으로 인해 이 2V의 전압이 이 플러스 방향 쪽에서 전압이 인가되면 이 다이오드 쪽으로 이제 전압이 인가가 돼서 다이오드가 여기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두 V2의 전압은 차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단이 되는 만큼 다이오드의 그 전압이 걸리게 되고 0.7V 더하기 2V가 인가가 되어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2.7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사인파 전압의 역방향 바이어스는 이제 접지 쪽으로 흘러서 다시 다이오드의 방향과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주치기 때문에 입력되는 전압이 모두 다 차단이 되고, 입력되는 전압은 역방향 바이어스로 마이너스 10V여서 이 파형에는 마이너스 10V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DC가 2V일 때 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모두 관찰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작점 특성을 배우고 직류 특성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과도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 다 그 세 가지에 대한 분석을 지금 차이점을 익혔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도 특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면, 과도 특성은 이렇게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압의 크기를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류 주파수 특성 분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 인가되는 교류 전원의 주파수를 주어진 범위에서 변화시킬 때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크기나 위상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회로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교류 주파수 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고대역 필터 회로는 높은 주파수 대역의 데이터를 통과시키고 낮은 주파수 대역의 데이터를 차단시키는 그런 회로입니다. 주로 통신이나 잡음을 제거하는 그런 곳에 쓰이며, 우리는 이 주어진 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 회로를 설계를 하고 이것에 대한 그래프 파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13의 회로를 입력하는 과정은 앞에서 동작점 분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동일한 방법을 따릅니다. 회로도를 입력할 때 R1과 C1은 각각 100kΩ, 1000분의 1 마이크로페럿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주파수 특성 분석을 위해 회로에 인가되는 교류 신호 V1은 이제 VAC라는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회로도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는 다음과 같이 다 구현이 되었고, 측정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 설계는 다 되었고, 시뮬레이션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도메인에서 저희는 AC 스윕으로 넘어갑니다. 리니어와 이 로그 쪽의 데이터를 보는 게 있는데, 저희는 기존 그대로 선택을 진행을 하고 스타트 프리퀀시를
10Hz에서 10MHz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이 M은 메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인터 11을 입력을 하는데 이 11은 로그 주파수 척도에서 10배 주파수당 11점의 주파수에 대해 모의 실험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형을 보면 주파수가 낮은 구간에서는 데시벨이 낮고 주파수가 높은 구간에서는 데시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시벨이란 기준이 되는 수치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로그 단위이고, 즉 기준치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상용 로그로 표현한 상대적인 값입니다. 요 파형을 보면 노드점 B에 나타나는 전압신호의 주파수에 따른 dB 단위 크기를 나타낸 건데, 회로에 입력된 신호 V1에 대해 노드 B에서 낮은 주파수 신호는 감소가 되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감소됨 없이 나타내는 고대역 필터의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입력 신호가 주파수가 낮을 때에는 노드 B 지점에 신호가 감소돼서 나타나고, 주파수가 높을 때에는 이제 B 지점에서 신호가 감소됨 없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을 보아 이것은 고대역 필터 특성을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회로에서 데시벨 마커를 제거하고 위상 마커를 추가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상 마커는 그대로 피스파이스 탭의 마커스의 어드밴스에 들어오면 아까 본 이제 데시벨 마커 밑에 페이지 오브 볼테이지라는 마커가 있습니다. 이 마커가 이제 위상을 볼 수 있는 마커이고, 이제 위상이 증가 감소함에 따라 이 그래프 파형이 이렇게 뒤로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더 빨라지는 이런 시간 지연이나 시간이 더 빨라지는 그런 각도차에 대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옆에 있는 D는 아까 데시벨의 D가 아니라 각도에 대한 디그리에 대한 D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 때에는 이 각도가 커졌다가 주파수가 높을 때는 각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위상에 대한 그래프 파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서 입력 신호가 감소되거나 감소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 또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하는 그런 파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예제 5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2-16의 저대역 필터 회로는 이 고대역 필터 회로랑 거의 유사한데, 이 저항과 커패시터와 자리 위치가 이렇게 서로 바뀌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떻게 차이를 보여주는지 한번 디지털 회로로 이렇게 설계를 해본 다음에 그래프 파형을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회로도는 고대역 필터의 회로도이고, 저대역 필터로 만들어줄 땐 이 커패시터와 저항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면 고대역 필터가 저대역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대역 필터 설계를 끝냈고, 한번 기존 예제와 같이 마커로 한번 데시벨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대역 통과 필터에서는 주파수가 낮을 때 이렇게 입력 신호가 감소되었던 것을 보았고,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원신호로 감소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주파수가 낮을 때 이제 신호가 감소되지가 않고 주파수가 높을 때 입력 신호가 이렇게 데시벨이 낮아지면서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감소시켜서 차단시키고, 낮은 주파수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감소시키지 않는 원 상태의 데이터로 입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역 통과 필터에 대한 특성을 보았고, 이제 이 저역 통과 필터의 그 위상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시벨 마커를 지워준 다음에 피스파이스에서 이 페이저 오브 볼테이지 마커를 노드 B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면 이번에는 아까랑 그래프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측정되는 값은 이 각도가 달라집니다. 아까 고역 통과 필터에서는 이제 0이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y축이 높아질수록 양수값이었는데, 이번엔 저역 통과 필터는 이제 맨 위가 0도를 뜻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각도를 뜻하는 걸로 봐서 이제 저역 통과 필터랑 고역 통과 필터는 이제 y축 대칭이라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역 통과 필터랑 고역 통과 필터를 비교하는 수업을 진행했고, 이제 이 예제를 마침으로써 오늘 2주차의 실습 수업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저희가 배운 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실험 목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작점 분석은 고정된 직류 전압원에서 소자의 전압과 소자의 흐르는 전류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회로상에서 계산된 값으로 바로 측정할 수 있었으며, 직류 특성 분석은 전압값이 가변적인 직류 전압원에서 전압값 변화에 따른 소자의 전압과 소자의 흐르는 전류를 직선 그래프로 측정할 수 있었고, 과도 특성 분석은 시간에 따른 소자의 전압이나 소자의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교류 주파수 특성 분석은 주파수 값에 따라 달라지는 데시벨 혹은 위상 등을 측정할 수 있었고, 우리는 2주차 실습 수업을 통해 회로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회로를 어떻게 설계하고 측정하는지 배웠습니다. 듣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